It's Charlie's World. 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녹음이 좀 늦었어요. 제가 8시부터 이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거의 10시 가까이 되는데 제가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특히나 장이 이럴 때는 조금 많이 봐요. 네, 많이 보고 그거를 순간순간 보면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몇 개 이렇게 드리는데 중요한 게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정확한 보조 지표라고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믹스해서 결론을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이 도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전 세계 돌아가는 어떤 움직임이나 방향에 관해서도 몇 가지 뉴스를 제가 끄집어내서 그거하고 같이 믹스해서 보시면은 그래도 많은 뉴스를 보시거나 많은 어떤 그 신문 같은 걸 보시거나 그런 것보다 좀 결론을 도출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네오 차트예요. 그래서 네오가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 네오, 이오스, 큐텀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중국 코인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만큼 그렇게 랠리를 못 펼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라이트코인 같이. 근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장투용으로 추천드리고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오스 같은 거나 네오 같은 거는 이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계속해서 트레이딩 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에서 어느 정도 익절한 물량을 지금 그쪽으로 빼고 있는 친구들도 좀 꽤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동영상을 쭉 진행시키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미국 코인에 관해서 되게 많이 찬양하고, 중국에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 되게 많이 디스하고 막 이랬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항상 요즘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비트메인에 관한 걸 되게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아마 시세 랠리를 하는 거 보시면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그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제 영상에서는 작년 걸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미세고는 일단 그냥 그렇게 흘러갔고, 비트코인 캐시는 먼저 치고 나갔어요,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코인을 디스하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그 미국의 무슨 코인이 절대적이다, 그러면서 ICO하고 엮여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왜 그 이면에 미국 코인을 찬양하는지에 관해서 잘 아마 생각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부터는 제가 리플이 많이 못 갈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조정이 오면서라고 제가 단선 안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리플 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347원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400원에 아마 나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하게 잘 하신 거고, 407원에 나오신 분들도 잘 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다시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여기서 딱히 딱 단정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한 10일, 15일 정도 지났을 때, 지금서부터 한 11일 정도, 15일 정도 지났을 때는 이번에 만약에 리플이 오르면 조금 많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900원, 1000원 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다시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백스텝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비트 랠리가 한 번 더 펼치면서 비트코인 캐시도 가고 나머지 알트들도 가는데 만약에 이번에 리플이 쫓아가지 못한다, 반등세가 없다, 그대로 또 한 5, 6일을 보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의 상승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마 올 거예요. 그렇다고 800원이다, 10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런 거를 또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오코인도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차트를 그린 거는 4월 7일, 한 4월 7일, 8일까지는 조금 올라갈 것 같다가 또 15일까지 쭉 또 떨어져. 5일 정도 조정을 받아. 그 다음에
15일 정도, 그러니까 한 13일, 14일 정도에 급상승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사토시가로 봤을 때 0.0032 정도까지 지금 열려 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저도 좀 일부는 갖고 있고 수익을 나서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어쨌건 그거에 관해서 한번 또 말씀드렸고 BCH인데 그러니까 BCH를 어저께도 그 랠리가 펼쳐질 때 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와 대단하다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기시면서 타시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중장투용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쨌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타신 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5일을 넘었어요. 5일을 찍고 지금 조정 상세에 있는데 0.052를 찍고 근데 다시 한번 0.052를 찍으면 그 다음에 열린 게 0.065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할 확률이 높아요. 바로 오늘 새벽까지 올랐었던 거 그 정고 이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물량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비케 정도? 비케는. 그리고 오미세고 제 채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오미세고 사신 분들이 있고 야 근데 그래도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비트코인 캐시를 살걸 왜 오미세고 사가지고 뭐 수익률이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 아예 못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미세고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는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안 올랐던 코인들보다는 그래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트윗을 오미세고 측에서 한 가지를 날렸는데 여기 뭐 하세가인가? 그 사람하고 뭐 반사인가? 이 두 사람이 뭐 주도권을 잡고 여기 이거를 뭐 개발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약속했던 그 로드맵에 관해서 지금 지켜나가고 있다. 그래서 CEO가 글을 남겼는데 제가 여기 오미세고 홀딩스가 업데이트한 거에 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태국에 어디에 뭐 팔리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자금줄을 실제로 넣은 거는 2013년도부터 미조은행이고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깊숙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개 무슨 태국의 무슨 회사에 팔릴 만한 그런 업체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고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어쨌건 얘네가 생각하는 2019년에 지금 그리는 탈중앙화 거래소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바이낸스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그래서 의구심이 생긴다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톡방이나 텔레그램에서 많이 떠드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시크릿한 어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데코노미라는 행사를 이제 한국에서 하잖아요. 장충체육관에서. 거기에 누리엘 루비니 교수님도 오시고 그리고 비탈릭 부텔린 그리고 암호화폐 아버지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에 오피셜한 지금 스폰서가 두 개 회사가 지금 있는데 아이콘이 있고 서클이 있어요. 그죠? 아이콘은 제가 당분간은 되게 많이 랠리를 펼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달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서클도 여기 서클이 생뚱맞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JP모건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고 서클이 또 밀어주는 회사가 폴로니엑스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서클에서 리서치를 되게 많이 하는 데가 회사가 이제 코인 회사가 일렉트로닉 코인 컴퍼니 그러니까 G캐시 구 G캐시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G캐시도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는 제가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가 있었는데 대시라든가 모네로다든가 아니면 뭐 G캐시라든가 사셨던 분들은 와 진짜 안 간다라고 막 말씀하셨다가 요 근래에는 찔끔 올랐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랠리를 펼치는 거는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아마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겁이 많다거나 아마 내가 만약에 추구하는 게 되게 안정형이다. 야, 익명성 코인 이거 제재받으면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리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리플 사셔가지고 기다리셔도 제가 말씀하신 그 정도 날짜가 되면 예, 그때는 지금같이 뭐 1.5%, 2% 이게 아니라 한 몇십 프로 정도 오를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당분간은 조금 재미없지 않을까. 리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또 드리고, 이거는 누가 또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전 이제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침에 캡처를 했는데 4,149명이 여기다가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000불 가까이 됐다. 그래서 어떤 다음 타겟이 어디로 갈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보면은 55%나 되는 사람이 4,000불까지 갈 것 같다. 그죠? 5,000불에서 거기서 그 한 블럭 위가 6,000불대고 한 블럭 바로 밑에가 4,000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그렇게 딱 나누잖아요. 한국 사람도 보면은 뭐 500만원대, 600만원대, 뭐 그 다음에 1,000만원대 이렇게 뚝뚝 나누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 대중들은 55%나 되는 사람이 4,000불로 다시 급조정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6,000불까지 다시 갈 수 있는지, 5,500불을 다시 뚫고 6,000불까지 갈지 아니면 안 될지는 지켜보시면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 조정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저는 5,500불은 일단 개인적으로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6,000불까지 슬금슬금 어느 정도 구간을 두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일단 말씀드리고, 오늘 아까 데코노미 그 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텔린하고 루비니 격돌, 블록체인의 미래, 데코노미 개막. 그래서 이게 4일하고 5일날 열려요. 그죠?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창펑 바이낸스 CEO도 여기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네노라는 이 블록체인 업계, IT 업계에 있는 네노라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이번에 참여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왜 이런 행사가 하필 또 한국이냐, 라고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오는 사람들이 올해 행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단연 부텔린과 루비니의 설전이다. 두 사람은 개막 첫날인 4일 암호화폐 본질적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맞붙을 전망이다. 러시아 국적의 부텔린은 19세 때 이더리움 생태계를 구상한 천재 개발자다. 그리고 루비니 교수에 관해서 나오면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를 예측한 인물이다. 그래서 뭐 루비니 교수가 결국에는 모든 암호화폐는 0으로 수렴할 거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논쟁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보시면 알 거고, 아마 세력들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뭐 초단위 사회에서는 이쪽으로 금융 파이낸싱이 몰릴 거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이미 프레임을 정해놨기 때문에 루비니 교수하고 토론도 아마 그쪽으로 아마 결론이 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루비니 교수가 고집을 부린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걸 또 말씀드렸고, 이거는 트러스트 월렛인데 이거를 이제 리트윗한 데가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에서 리트윗을 했어요. 리트윗을 했다는 얘기는 눈여겨보고 있고 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트러스트 월렛하고 또 연동해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은 바이낸스 BNB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지금 트러스트 월렛하고 테조스하고 움직이는데 이게 또 연동을 하는데, 더 웃긴 거는 Q2, 그러니까 3월을 지나서 4월, 6월 달 안에는 트러스트 월렛에 테조스가 들어가면 그거를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걸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테조스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테조스도 어떤 거대한 프레임의 어떤 한 몫을 지금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트러스트 월렛이 껴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이낸스가 이제 서 있고, 그렇게 제가 눈에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뭐 한국의 호텔인 것 같은데 지금 비탈릭 부텔린하고 창펑자오가 이렇게 360도 카메라 앞에서 장난스럽게 이제 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사진 한 장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사진에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장난스럽게 창펑자오는 여기다 올렸지만 이더리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바이낸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륨업을 크게 한번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창펑자오하고 비탈릭 부탈린만의 뭔가 생각이나 어떤 뭐 플랜에 관해서 교환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트위터 중에 좀 제가 많이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딱 올렸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칠판에다 이제 삼각형 이렇게 그리고 누가 이제 뒤에서 보고 있는데, 항상 그런다고. 이 사람이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면 이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이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에 또 들어오고, 그리고 펌핑이 다시 일어난다. 상승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보면은 피라미드 모양 같이 있는데, 어떤 이런 이런 시스템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네 친구한테 말해. 라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말하는 게 그냥 하나의 비유에서 재밌자고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뉘앙스를 주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게 1빌리언 만큼의 유니콘 스테이츠 위드 오버 1빌리언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리퀴드 거래소가 나왔어요. 그죠? 리퀴드 거래소가 누가 하는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리퀴드. 그러니까 꿔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뉴스를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기 전에 어저께 저랑 이제 연락하고 지내는 암호화폐 하는 동생이 있어요. 되게 시장도 잘 보고 똑똑하고 그런 동생인데, 그 동생이 저한테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게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인텔레그래프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뉴스는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바라보기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리퀴드는 기업 가치를 1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지속적인 C 시리즈 자금 조달을 통해 유니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4월 3일날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이게 보도됐는데, 리퀴드의 모회사인 꾸오인이 있죠. 꾸오인, 이것도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근데 일본 금융 서비스국이 허가한 글로벌 핀테크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랑 관련이 있냐? 리퀴드랑 꾸오인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체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럼 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또 여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리퀴드 시리즈의 C의 첫 번째 폐쇄는 미국의 투자 회사인 IDG 캐피탈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중국의 암호화 광산 업체인 비트메인 테크놀로지가 참여가 있었습니다. 자, 비트메인에도 투자가 돼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IDG는 더 웃긴 건 뭐냐면, IDG는 코인베이스, 리플, 카카오의 암호화 장치 및 비트메인 자체와 같은 다른 주요 암호화 업계의 기업에 이전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메인의 참여로 2018년 12월 크리소 및 파생 상품 교환 이릭스 X 시리즈 B 라운드에 기여한 후 규정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두 번째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릭스 X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트메인이 여기 나왔죠. 언급이 됐죠. 그리고 꾸오인이 나왔죠. 쿠오인이 나왔죠. 그러니까 리퀴드가 나왔죠.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동생이 관련돼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IDG 그 컴퍼니가 나왔죠. 그리고 ERIX 나왔죠. 자, 이 퍼즐을 다 연결을 시켜보세요. 예, 연결을 시켜보시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 프레임이 보이지 않으실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시장에서, 그러잖아요. 미국 코인 되게 많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사람들은 고깝게 보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예, 상승을 했던 거에 관해서. 근데 앞으로 더 두고 보시면 진짜 몇 년 안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리퀴드하고 코인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코인이 또 있는데 쿼시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쿼시 코인은 쿼스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BNB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코인은 왜 안 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블레임하고 막 디스하고 그러시기보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큰 포텐셜 안에서 홀딩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것도 보시면은 리퀴드는 이전에 주요 일본 투자 회사인 자프코 그리고 SBI B-벤처스 그리고 미슬토가 여기 또 껴있죠. 미슬토 및 ULS 그룹을 포함하여 벤처 자금으로 2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여긴 미슬레라고 나와 있는데 미슬토예요. 그러니까 미슬토는 또 뭐랑 관련이 있냐. 그러니까 빗썸에 투자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회사가 또 미슬토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엮어보시면 내가 무슨 코인을 홀딩하고 무슨 코인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결론이 나실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예전 거를 그러니까 작년 거를 뒤져보시면 아마 이 근사치 되는 게 12월달 11월달 거를 보시면 아마 결론 도출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중국이 지금 규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규제한 거에 관해서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197개나 되는 어떤 블록체인 어떤 기업에 관해서 허가를 내줬다.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바이두가 여기 껴있다. 예, 그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엔진과 같은 인터넷 거인, 알리바바, 클라우드, 그리고 텐센트,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번에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에 배체인도 여기 소포 배달 서비스, 파셀X와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도 목록에 있습니다. 배체인도 되게 괜찮은 코인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알리바바 그룹의 클라우딩 컴퓨팅 부분인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중국 이외에 바스 오퍼링을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라고 또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중국 내에서만 움직인다. 투자 활동도 그렇게만 한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회사 중에 한국에 있는 우리가 많이 친숙한 카카오나 카카오페이에 투자되어 있는 돈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도 되게 많아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중국이 블록체인에 관해서 억압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근데 서서히 베일이 벗겨지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중국 코인 우려된다. 투자하는 건 좀 꺼려지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유튜버 중에는. 그죠? 기억들을 되돌려 보시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마 아실 것 같고.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유럽의 유럽 연합이 지금 보시면은 인터내셔널 하게 트러스트 블록체인으로 이게 연합을 구성을 할 거다.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연합은 4월 3일에 공식 웹사이트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의 국제 교류 협회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껴있는 게 헌장에 서명한 100명 이상의 회원사에는 IBM 껴있고 아이오타, 리플, 콘세시스, 소버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블록체인으로 지금 다시 연합을 구성을 했다. 각국에 연결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뭘 준비하냐면 얘네는 브렉시트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5월 22일에 유럽 연합에 무슨 문제가 생겨. 통화에 무슨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서
유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유로라는 통화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영국의 파운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해서 해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금융적으로 프로텍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블록체인 쪽으로 베이스를 깔아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디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암호자산이 이겼냐?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ICO 토큰 전체가 다 이제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자꾸 세기나 아니면 CFTC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또 얼마 전에는 세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더리움은 증권형이다. 근데 뭐 때문에 자기네가 허가를 못 내준다. 규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또 지금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을 좀 약간 시장 자체를 바라볼 때, 투자자로서 바라볼 때 조금 큰 관점에서 포텐셜을 좀 크게 보고, 이들이 이런 뉴스를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다음날 또 다른 말을 해.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긍정적인 말을 해.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크게 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단어를 그냥 전체를 그냥 100% 확신해서 정직하게 해석하는 거는 이번에 만우절에 털린 사람들 같이 약간 그런 우려를 또다시 반복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세기나 CFTC나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 네오콘이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그 시세의 어떤 급하락이나 급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들이 만든 어떤 그 프레임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 또 드렸고, 로저버가 BTC 대신 신뢰성 향상되고 있다. 일본에서 BCH 사용 증가.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증가했다. 그게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이뤄졌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해서 좀 과장되게 말하려고 이 뉴스를 뽑은 게 아니라,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비교하여 비트코인 캐시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로저버가 다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하는 가게보다 비트코인 캐시를 수용하는 가게가 더 많아지고 있다며,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트메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메인이 망했다. 그리고 이번에 IPO가 좌절됐기 때문에 안 좋게 흘러갈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시장도 잠정적으로는 살짝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바로 뒤통수를 쳤죠, 비트메인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메인이 채굴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를 좋게 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3, 4년을 두고 저는 보고 수익률적인 거를 계산해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론 내리고 선택을 하는 거는 다 각자 판단이긴 하지만, 저도 솔직히 비트코인 캐시가 제 포트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버는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 캐시의 실패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비트코인 캐시의 성장과 광범위한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로저버는 비트코인이 거래를 대체하는 디지털 머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많이 쓰여질까요? 비트코인 캐시가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여질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비트코인은 상품 시장에 등장이 되면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묵직하게 어느 정도 시세 형성을 계속해서 할 것 같거든요.
그 나머지 것들은 행동대장은 비트코인 캐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어떤 그 망상을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포스코 너마저 철강업계 1분기 실적 부진 우려. 포스코 영업이익이 1조 달성에도 전년비 지금 보면 20% 감소했다. 스프레드 축소 직격탄. 2분기부터 반등 기대. 근데 제가 이거를 꼽은 이유는, 이 뉴스를 꼽은 이유는 사실은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월급 생활하시는 셀러리맨 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내가 지금 다니는 업체가 제조업이 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게 중요한 어떤 그런 세상에서 지금 보시면은 뭐 어떤 뭐 건축업이나 뭐 제조업이나 생산업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그 외에 딸려진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도 마찬가지로 축소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프트웨어적인 거, 인공지능 관련한 거, 블록체인 관련한 거, 그쪽으로 세력들도 더 크게 시장을 보고 그쪽으로 프레임을 이미 맞춰놨다는 거죠. 자본도. 그리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전 세계 1조 개의 어떤 그 인공지능이 깔릴 거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준비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늦기 전에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일환이 어떻게 보면 잘 코인에 연관된 어떤 그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에서 시총 상위 중에 옥석을 가려내는데,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코인도 분명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한국이 3일 밤부터 11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미국보다 빨라. 그래서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과기, 정통부 협의 통해 결정. 그리고 갤럭시 S10 5G는 5일부터 일반 가입자 개통, 상용화한다. 뭐 SK텔레콤. 뭐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미국보다 빠르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5G가 제가 뉴스를 어저께서부터 좀 많이 읽어봤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 가도 사실은 범상용화하기에는 시간이 사실 더 필요해요. 그래서 상용화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한된 지역,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라든가 경기도 내, 아니면은 지방 뭐 6대 도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이 5G가 실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G가 어느 정도 상용화 돼야지 코인 시장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빌딩을 산다거나 뭐 엄청나게 급상승하는 거랑 맞물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급속하게 많이 안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 정도도 사실 급속하게 오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또 지리하게 또 가다가 또 펌핑 한번 했다가 계단식으로, 그러면은 개인들이 홀딩한 사람 빼고는 나머지들은 트레이딩 하면서 수익률을 추구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5G 시장이 지금 상용화된 거랑 어느 정도 갔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해서도 뉴스를 같이 다각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이 중국에 2025년까지 문제 해결하라 일정표를 제시했다. 그래서 회담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미국에다가 야 우리가 기술 도용했다. 뭐 그래서 인정할 걸 인정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서 제안을 했어. 2025년까지 문제 해결해라 일정표 제시. 근데 2025년이면은 중국에서 지들이 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그 건설하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프로젝트들. 중국의 거대한 운동이 하나 있는데 2025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까지면 사실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림은 어느 정도 맞춰진다는 거죠. 근데 왜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2025년까지라는 단서를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용인을 했다는 얘기고, 미국에 투자했었던 그 네오콘이라든가 어떤 그림자 금융 세력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에 관해서도 지들끼리는 어느 정도 합의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피셜이 아니고, 저도 무슨 중요한 정보지가 있어요. 제가 보는 정보지가 있고, 저도 뉴스를 보면서 그 정보지도 보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큰 그림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도 제가 제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해석하는 게 100%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려요. 근데 이거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마. 야, 2025년까지 문제 해결하라. 일정표 제시했다. 그러니까 중국은 끝났다. 미국에서 또 이렇게 옥죄겠구나. 언제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년까지면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끼리 말 맞춘 게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더 웃긴 거는 미국은 중국에게 2025년까지 대두, 에너지 등 중국이 약속한 만큼의 미국 상품 수입을 완료하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소유권 100%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5년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대두 문제, 에너지 문제, 거기다가 미국 기업의 소유권 100% 인정할 거. 이것도 차근차근 어떻게 일이 진행되긴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합의안에 관해서는 중국이 더 가져가는 게 많다는 거죠. 사실은 뉴스에 나와 있는 건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증권업계가 중국 증시가 2분기에도 우상향할 것이다. 삼성증권에서 2분기 상하이 종합지수 밴드가 2950에서 3350. 그리고 몇 개의 기업이 여기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 기업은 계속해서 슬금슬금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리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하향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여태까지 중국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러 미국에서 빠진 자금이 중국을 트랩에 가둬두려고 중국에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오래 못 갈 거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년 나중에 20년이 지났을 때 2030년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죠. 2030년까지 계속해서 중국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이길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어쨌건 누구 말이 맞는지 시청자분들은 결론을 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전 어디까지나 중간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 패권에 어디다 중심축이 어디서 어디로 가냐에 관해서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거북한 사람도 기성세대 중에 이제 예전 이제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못 접해 보신 분들,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의 뭐를 이제 많이 주입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영상에 관해서 거부감이 되게 많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깨어 계시고 좀 이렇게 저렇게 다각적인 시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플렉시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나 에 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의 정치적인 거하고도 다 관련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가 파월의 또 독설, 당신과 어쩔 수 없이 이래. 그래서 작년 금리 인상에 관해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할 거다.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죠? 러시안 뭐 선거 캠프 뭐 스캔들에 관해서 러시아에서 밀어줬다.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이든 가짜든 트럼프를 옹호해주고 트럼프를 프로텍팅해주는 거대 세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와서 트럼프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당선 못 될 거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탄핵을 될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통일도 안 될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보기 좋게 트럼프는 자기가 어떤 뭐 추구하는 거에 관해서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프로텍팅 세력이 분명히 있고 누가 서포트해주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그 세력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재선되는 거는 어느 정도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거에 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파월이 움직이는 거, FED가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앞으로도 되게 많이 깊게 관여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던 대통령은 아마 전례 없었을걸요? 미국에도.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자산 펀드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거를 이 뉴스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 겸 그레이스케일 CEO 베리 실버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관리하는 자산이 오늘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한동안은 영상에서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도 있으실 거고, 톡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코스모 코인이라든가 몇 개 코인을 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엔진이라든가 뭐 몇 개. 근데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G캐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시총에서 되게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는 코인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이 준 것도 있고 많이 못 준 것도 있어요. 이 중에 지금까지. 근데 저도 여기에 겹치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 중에 많이 못 오른 것도 있어요. 사실은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근데 저도 그림을 볼 때 좀 크게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거든요. 무슨 뭐 누가 뭐 어디서 무슨 뭐 행사를 뭐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손을 안 대면서도 좀 약간 중장기로 끌고 가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를 어떤 회사랑 관련이 있다. 소뱅하고 관련이 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하고 뭔가 겹쳐지는 그림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겹쳐지지 않더라도 거대 자본이 좀 개입이 돼 있다. 이런 거는 제가 언급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건 참고를 해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고, 이거는 오늘 마지막 건데 골드하고 실버하고 플래티늄에 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292달러, 그리고 실버는 15.21달러. 자, 이 다리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뭐 은하를 사 모으시던가, 뭐 금괴를 사 모으시던가, 아니면 뭐 은괴를 사 모으시던가, 뭐 각자죠. 각자의 판단이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강력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큰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를 블레임하거나 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너는 왜 중국을 옹호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5월달에 들어가면서는, 분명히 시장 양상이 지금하고 판이하게 틀려지면서, 더 중요한 건 통일 문제도 다시 한번 아마 끄집어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좀 잠을 빨리 깨가지고 제 목소리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건 오늘도 이 방송을 마치고 또 여기저기 볼일 보러 또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너무 불안들 하지 마시고, 큰 패닉이 설상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대한 상승을 위한 하나의 해프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은 너는 이제 초기 시장 투자자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수익이 아마 더 클 거예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진짜 터무니없는 코인들 빼고는. 그래서 어쨌건 이 말씀을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